금리 변동 시기에 너도 나도 국채 투자를 한다. 아마 제가 여러분에게 작년 10월, 11월, 12월, 올해 1월, 2월까지 국채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가지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실제 그때 국채를 사신 분들은 2월까지 사셨어도 국채가 그렇게 손해보지는 않을 겁니다. 예.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려서 그런지 개인들이 말입니다. 국채를 어마무시하게 사들입니다. 이거 한번 보세요. 2년새 개인이 국채를 보유한 보유액 증가율입니다. 와, 엄청나죠? 이거 잘못 쓴 거 아닙니다. 네. 147.21%가 아니라고요. 1472.1%입니다. 장난 아니죠. 예. 제가 봐도 진짜 장난 아닙니다. 예. 이 정도까지 늘어났을 줄이야 지표로 볼 때 짐작도 못했어요. 지표를 보고 나서 알게 됐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지금 2021년 물론 2021년이 개인이 국채 보유한 금액이 굉장히 작습니다. 9,145억 원이니까 굉장히 작아요. 그러나 2023년에 보세요. 2023년 14조 3,766억 원입니다. 지금 1월에서 9월 8일까지만 하더라도 1472.1% 13조 4,621억 원이 늘어났습니다. 더 늘어나겠죠. 더 늘어날 겁니다. 2022년에도 4조밖에 안 됩니다. 4조 2,067억 원인데 14조에 14조 10조가 늘었어요. 10조 1,000억 원이 늘었습니다. 어마어마하게 늘죠. 많이 갖고 있었다고 하는 근래의 어떤 연도는요. 2015년입니다. 3조 3,661억 원. 그런데 이게 늘어나는 게 보면 너무나 많이 늘어나죠. 무섭게 늘어나죠. 예. 2017년에 줄어듭니다. 2조 6,795억 원. 2019년에는 더 줄어듭니다. 2조 2,637억 원. 2020년도 줄어들어요. 2021년까지 폭망. 그리고 2022년 4조 2,067억 원. 난리도 아니죠. 제가 여러분들에게 채권 사라고 이야기할 때 그때가 2022년 10월, 11월, 12월 그리고 올해 1월, 2월이었습니다. 딱 그때 다 산 거예요, 사람들이. 물론 지금도 삽니다. 지금도 채권 사느라고 국채 사겠다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지금도. 그만큼 말입니다. 국채가 부자 되는 수단으로 떴습니다. 왜 그러냐? 국채라는 건 여러분 채권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말입니다. 이자가 급하게 올라가잖아요. 이자가. 그러면 채권의 금리도 막 급하게 올라가겠죠. 똑같이 올라가겠죠. 채권이니까. 금리가 올라가면 대신에 채권의 가격은 떨어집니다. 채권의 가격은. 실제로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금리가 얼마나 올라갔느냐 보시면 순식간에 올라갑니다. 이게 2021년 8월 이전만 하더라도 기준금리가 0.5%였어요. 이것이 말입니다. 지금 2023년이에요. 2023년 8월 24일 현재 3.5%입니다. 그러면 지금 2년하고도 1년하고도 2년이 되네요. 2년. 그죠? 2년하고도 지금 2개월 만인가요? 2년이에요. 2년. 딱 2년 만이네요. 딱 2년 만이에요. 2년 만에 3%가 오른 거예요. 그럼 여러분 2년 만에 기준금리가 순식간에 3%쭉 올랐어요. 그러면 국채금리도 올랐겠죠? 실제 국채금리가 오릅니다. 10년 만기 국채금리도 많이 오르고요. 한번 보실래요? 국채금리 올랐어요. 많이 올랐습니다. 작년 12월 21일에는 10년 만기 국채금리가 4.655%까지 올라갔어요. 지금 8월 22일 현재 3.986이거든요. 이게 4%까지 또 왔다 갔다 하잖아요. 지금. 그죠? 그러면 국채 가격은 얼마나 떨어질까? 그만큼 떨어집니다. 그만큼 떨어집니다.
채권이 올라가는 만큼 떨어져요. 물론 심리가 작용을 하죠. 이제 인하 시기가 다가왔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니까. 금리가 인하되면 어떻게 될까요? 채권 금리는 내려가고 채권 가격은 올라가겠죠. 그죠? 그러나 아직까지는 금리를 인하할 조짐이 안 보입니다. 지금 채권에 대한 어떤 상황이 굉장히 많이 팔려 나가는 이유입니다. 실제로도 보면 말입니다. 여러분 국채 엄청나게 사재기입니다. 국채 19-6 20년물입니다. 2조 7,580억 원이나 사들였어요. 국채 20-2 30년물입니다. 2조 5,570억 원. 국채 20-5도 2조 3,158억 원이고요. 국채 23-2도 30년물인데 6,704억 원. 국채 20-4 10년물인데요. 이것도 6,552억 원 사들입니다. 국채 굉장히 많이 사죠.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요. 더 중요한 것은 요즘 말입니다. 시장을 계속 보는 사람들이 이제 금리 한 번 더 올릴 거 아니야. 금리 한 번 더 올리고 그 다음에 올리겠어? 한 번 더 올릴 수는 있을 거다. 그러면 또 채권의 금리는 올라갈 거고 10년 만기 국채 금리라는 게 일반적으로 시장 벤치마크 금리거든요. 또 올라갈 거예요. 채권의 가격이 더 떨어질 거고. 그러면 사람들이 어떻게 할까요? 채권을 더 살까요? 아마도 더 살 겁니다. 더 살 거예요. 그만큼 말입니다. 지금 10년 만기 국채 금리가 또 올라가기 시작했잖아요. 10년 만기 국채 금리가 이렇게까지 올라가면 저는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당연하다고. 10년 만기 국채 금리가 이렇게까지 올라가는데 액면가가 그만큼 떨어진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만큼 그죠? 그만큼 떨어진다는 이야기니까 당연히 저는 당연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이야 아직 4%까지는 안 올라갔지만 언제든 뭐 4% 올라가는 것은 또 시간 문제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채를 많이 사죠. 국채만 많이 사는 건 아니에요. 다른 채권도 진짜 많이 삽니다. 여러분 보세요. 지금 국채 말고도 엄청 사재기죠. 지금 보시면 2021년 기준으로 개인 투자자가 채권을 거래하는 금액이 2021년과 2022년 사이에 351.3%가 늘었습니다. 보통 4조 5,675억 원을 사들이던 것을 20조 6,113억 사들이고 있고요. 올해는 8월 27일 현재 작년을 넘어섰어요. 24조 8,237억 원입니다. 이대로면요. 개인 투자자들의 채권 거래액은 훨씬 더 늘어날 겁니다. 훨씬 더 늘어날 거예요. 그만큼 말입니다. 채권이 이제는요. 하나의 투자 수단이 돼가고 있다. 이렇게 보이고요. 특히 말입니다. 소액 투자자들이 투자할 수 있는 채권, 개인 투자자들이 투자할 수 있는 채권 내년 1월에 또 발매가 되거든요. 아마 내년 1월에 발매가 되기 시작하면 채권에 대한 어떤 상황들은 더더욱 좋아질 겁니다. 그러면 채권 투자도 굉장히 많아지지 않을까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채권의 투자가 훨씬 더 늘어나지 않겠느냐 이것 말입니다. 저는 그런 것을 보면서요. 시장은 재테크도 변화하는 데 따라서 변해가야 된다. 그 말씀 제가 꼭 드리고 싶습니다. 꼭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들이 시장을 볼 때 좀 냉철하게 보는 거 다시 한번 필요하다. 그 말씀 제가 꼭 드리고 싶습니다. 그만큼 말입니다. 시장의 변화는 굉장히 많고요. 재테크라는 것도 그만큼 투자를 변화가 심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만큼 시장의 변화가 크다는 건 저는 굉장히 좋은 시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의 변화 우리는 한 번쯤 보시면서 시장을 가는 게 좋겠다. 그리고요. 투자라는 게 그렇습니다. 한쪽만 계속 보고 있는 것보다가 포트폴리오를 잘 갖춰서 투자를 하는 것도 저는 좋겠다. 이 말씀 꼭 드리고 싶어요. 이 말씀. 너무 한쪽에 치우쳐서 하지 마시고요. 저도 천천히 제가 살아나는 데까지는 아마 계속해서 투자를 할 겁니다. 아마 여러분들에게 제가 부자가 되는 모습 반드시 보여드릴 테니까 천천히 정환준 TV를 시청하시면서 기대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할 거예요. 왜? 해야 되니까. 그게 제 답입니다.